이제 막 사업을 하다 보면 마케팅 대행사 광고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되죠.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부터 광고 실행, 매출 상승 보장되는 풀퍼널 서비스, 이런 말들을 보다 보면 큰맘 먹고 한번 맡겨볼까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름 영상 제작 서비스를 운영 중인 제가 봐도 솔깃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마케팅에 넘어가 수백만원짜리 마케팅 상품을 결제하는 분들을 보면 진지하게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대표님은 300만원이 넘는 마케팅 대행 상품을 큰맘 먹고 일시불로 결제했다가 결국 3달 동안 본전도 뽑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막 사업이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마케팅 대행사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지, 기존 마케팅에만 의존하게 되면 2, 3년 후에는 어떤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 파는 방법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제가 지난 8년간 컨텐츠 PD로 일하며 고민한 생각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이 3가지 마케팅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리 비싼 마케팅 대행사에 맡겨도 100% 돈만 날리고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군말 없이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금 시대에 진짜 잘 파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브랜드를 광고 카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으로 판단하죠. 고객센터 응대는 어떤지,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심지어 배송박스의 디자인은 어떤지까지 모든 게 브랜드를 정의합니다. 스탠리 컵의 사례를 봐볼게요. 차가 불에 탔는데도 컵 안에 얼음이 녹지 않았다는 한 소비자의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브랜드 인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 회사가 기획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의 진짜 경험이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나치게 세련되고 완벽한 컨텐츠보다 진솔하고 즉흥적인 컨텐츠가 더 신뢰를 얻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세련된 영상을 보면 이거 광고네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신경 마케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한스 게오르그 호이즐 박사는 그가 쓴 책 뇌, 마케팅의 비밀을 열다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구매 결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모른다. 그래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객의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는 커피 맛이 최고여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직원들의 친절도, 청결, 주차 편의성, 실내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들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한 가지만 뛰어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이 일관되게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관된 경험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시대에 잘 파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초보 사업자들이 마케팅 대행사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매출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럴싸할 말들을 보면 마치 이 회사에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런 광고들을 볼 때마다 솔깃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300만원이 넘는 마케팅 대행 상품을 일시불로 결제했지만 정작 3개월 동안 본전도 뽑지 못한 경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호이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마케팅은 고객을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전략을 개발해왔다. 양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새로운 기능이 잘 광고되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이런 가정들은 이제 모두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품질이나 기능에 관계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심지어 냉정하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케팅 대행사는 여전히 큰돈 태워서 좋은 광고를 집행하면 매출이 오른다는 전통적인 접근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케팅은 돈이 들어가는 순간에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광고를 중단하는 순간 매출도 한계에 멈춥니다. 마치 물을 끓이기 위해 계속 불을 떼야 하는 것처럼요. 제가 지난 8년간 컨텐츠 PD로 일하면서 수많은 브랜드를 만나보니까 기존 마케팅에만 의존한 브랜드들은 2, 3년 후 공통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비용의 증가입니다. 처음에는 광고 100만원으로 매출 500만원을 만들 수 있었다면 1년 후에는 같은 매출을 만들기 위해 200만원이 필요해집니다. 동시에 경쟁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면서 광고비는 계속 오르고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자산의 부재입니다. 일본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사카이 도시오 작가는 무조건 팔리는 심리 마케팅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료 마케팅은 실제로 구매한 고객을 찾기 위해 사용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숨어있는 잠재 고객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케팅 대행사는 지금 당장 구매할 고객만 찾는 데 집중합니다.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온 고객이 구매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기억할 이유는 없죠. 세 번째는 가장 치명적인데 바로 가격 경쟁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브랜드만의 스토리나 차별점이 없으니 결국 더 싸게, 더 빠르게로만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쇼핑몰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광고만 돌리면 주문이 들어와서 신났는데 이제는 광고비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광고를 끊으면 주문이 뚝 끊기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년 후 마주하게 될 현실이자 기존 마케팅의 함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들은 단기적인 매출을 올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회성 고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내 브랜드를 좋아해줄 팬을 만드는 거죠. 팬을 만드는 마케팅이라는 책을 쓴 문영호 작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광고 기회가 줄어들고 고객 경험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생존하는 방법은 바로 팬덤을 형성하는 것이다. 팬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제품을 추천하고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넷플릭스를 보세요. 특별한 광고 없이도 3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팬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팬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문영호 작가는 3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브랜드 약속, 인터널 브랜딩,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특히 브랜드 약속이 중요합니다. 문영호 작가가 운영하는 아동 영어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래 사회의 다중 직업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약속을 하죠. 이건 일반적인 어린이 영어 학원과는 완전히 다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팬으로 만들게 됩니다. 호이질 박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기업은 브랜드를 통해 고객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벤츠의 슬로건은 최고만을 만든다입니다. 고객들은 벤츠의 차를 구매할 때 성능과 편안함에서 최고를 기대하죠. BMW의 슬로건은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BMW를 살 때 운전의 재미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터널 브랜딩, 가장 먼저 팬이 되어야 할 사람은 그 브랜드의 구성원, 즉 직원들입니다. 만약 1인 브랜드라면 창업자 본인이 진정으로 자기 브랜드의 팬이 되어야겠죠. 제가 매주 사업하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자기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종종 보이세요. 본인도 본인 브랜드를 좋아하지 않는데 과연 고객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구성원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터널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문영호 작가는 강조합니다. 결국 팬을 만드는 건 거창한 마케팅 캠페인이 아니라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볼게요. 기존 마케팅은 돈이 들어가는 순간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광고를 중단하면 매출도 멈추게 되죠. 2, 3년 후에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은 떨어지며 브랜드 자산은 쌓이지 않고 가격 경쟁에 갇히게 됩니다. 잘 파는 방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련된 광고보다 진짜 경험이 중요해졌고 단기 매출보다 팬을 만드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휘발돼 버리는 마케팅이 아닌 브랜드 스스로 마케팅이 지속될 수 있는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초보 사업가와 대표님들은 브랜딩에 대한 감이 없어 제대로 된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과 브랜딩을 혼동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마케팅은 지금 당장 구매할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행위입니다. 광고를 집행하고 할인 쿠폰을 뿌리는 것들이죠.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멈추는 순간 효과도 사라집니다. 반면 브랜딩은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정의 내리는 과정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초보 사업가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브랜딩이 바로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브랜드 스토리가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합니다. 우리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보다 차가 불에 탔는데도 컵 안에 얼음이 녹지 않았습니다. 라는 스토리가 훨씬 강력하죠. 둘째, 스토리는 감정을 움직입니다. 호이질 박사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신의 감정을 충족시켜주길 기대하고 객관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내 필요를 충족시킨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라고요. 셋째, 스토리는 차별화를 만듭니다. 같은 제품을 파는 수십 개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기억되는 방법이 바로 독특한 스토리를 갖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매출 메꾸기도 빠듯한데 브랜드 스토리를 언제 만들지? 평생 글쓰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내 브랜드 이야기를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0분짜리 영상만 보고도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 어떤 질문을 던져야 브랜드 스토리가 나오는지, 그렇게 나온 스토리를 어떻게 컨텐츠로 만드는지 모두 정리해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이제는 마케팅 대행사 없이도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대박나는데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